바람둥이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많은 남자 아닌가요? 바람둥이의 정의가 뭘까요? 저도 뭐 바람둥이 출신이니까. 출신도 아니고 사실 그 끼가 있지. 우리 할아버지가 화려하신 분이었어요. 술도 좋아하시고. 완전 바람둥이 기질을 이제 타고나신 분이었고, 뭐 실제로 들어봐도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런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좀 진저리 좀 치셨던 것 같아요. 그 말년을 옆에서 어릴 적에 지켜본 결과, 역시 핏줄이 어디 안 간다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실을 딱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채널을 딱 돌려. 근데 그 채널이 란제리 채널이었어. 아버지는 내 어릴 적에 OCN에 새벽에 이제 보다가 나 문 벌컥 열었는데 채널 돌리는 거 봤어. 부자가 똑같아 아주. 그래서 바람기가 좀 있는 사람이구나 싶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완전 그냥 바른 생활이었거든요. 어머니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어떤 생각? 자라왔을 때 굳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딱 중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지 사이. 저희 할아버지는 스님이셨는데도 바람둥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잘생기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스님이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둥이의 정의는 뭔가요? 어떤 게 바람둥이일까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오시안이나 란제리 홈쇼핑 틀고 보는 게 바람둥이일까요? 그럼 바람끼겠죠. 근데 바람둥이는 그게 행동으로 튀어나와야 바람둥이인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튀어나오는 게 바람둥이의 마지노선일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여자만 못 만나는 거, 한 여자에 만족 못하는 거, 당연하지 그거는. 그건 무조건 바람둥이고. 이건 어때요?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마음속으로만 얘도 좋아했다 쟤도 좋아했다 하는 거예요. 나 얘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날 능력은 없는데 좋아하는 거 어때요? 이거는 바람둥이에요? 아니면 바람끼예요? 바람이다, 바람끼다, 바람둥이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 바람둥이란 뜻은 극찬 아닌가요? 안 쉬고 연애하는 사람, 환승하는 사람, 바람둥이인 거 맞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과 매력을 갖췄다는 뜻이니까 바람둥이는 진짜 극찬이구나. 바람둥이는 이거네요. 그러면 바람끼 플러스 매력 있는 사람이 바람끼가 있으면 바람둥이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진짜 좋아요. 근데 바람둥이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기 없는 애들, 집에 짱 박혔는데 매력 있는 애들 잡아야죠. 찾아야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게임을 해야 된다. 게임에는 그런 사람이 많을 거니까. 배틀그라운드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배틀그라운드 하면 친목을 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FPS 쪽이 친목을 많이 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진짜 뭐 게임하는 남자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면 너드남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페이스북 보면 있잖아요. 2011년대 갤럭시 S2 때부터 페이스북을 봐온 페북충으로서, 페북이 진짜 고인물이고 정치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진짜 할 사람만 딱 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인싸들끼리 댓글놀이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친목하다가 만나서 연애하고 썸도 타고 이러는 걸 몇 번 보긴 했어요. 근데 그 페북을 댓글놀이까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막 나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짱 박혀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나름대로. 유튜브 많이 보던데, 그럼 유튜버를 해야 되겠네요. 유튜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썸네일 만드는 거, 주제 선정하는 거 강의부터 시작할까요? 유튜버가 되면 그런 남자들이 나를 쳐다볼 수 있겠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래된 일본 영화 중에 전차남이 떠오르네요. 찐따남이 존잘남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찐따남 키우게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저는 일편단심일 때도 있고, 지금은 그렇지만 아니었던 시절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절을 이제 거쳐서 어쨌든 지금은 정착을 했습니다. 와이프분 보면 안 되겠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와이프 봐도 돼요. 당당합니다. 지금 안 피면 되잖아. 바람끼는 있으면서 바람둥이가 아닐 수가 있을까?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세상에 바람끼 있는 남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걔들이 또 매력적이잖아. 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는 안 핀데 말은 다 그렇게 이쁘게 하죠. 그러니까 걔들한테 물어볼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개방적인 일편단심이에요. 개방적인 일편단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바람기가 있는데 바람을 피지 않는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들이 솔로일 때는 되게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플러팅 장인이에요. 솔로일 때 원나잇을 하기도 하고, 여러 여자를 어장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여미새처럼 여기저기 다 찔러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일 때는 이런 사람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커플이 되면은 달라집니다. 여자친구랑 엄청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실제로 바람둥이들은 커플이 돼도 자기만의 어떤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만의 삶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그냥 뭐 자기 개발을 하는지, 야근을 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들은 여자친구가 한번 생기면 연애할 때 패턴이 여자친구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바람기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외로우니까 다 찔러보는 거야. 외로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싶어하고 어장관리도 하고 원나잇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일편단심으로 여자친구한테 모든 자기 외로움을 쏟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사귈 때는 이들이 바람을 필 것이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바람을 피고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거 보고 너무 안 좋게 봐서 결국엔 어머니 만날 때는 정말 시간을 가족이랑 시간밖에 안 보내요. 거의 친구도 안 만나요. 근데 이제 옛날 얘기 들어보면 총각 때 헌팅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60년대생이신데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 들어보면 헌팅도 좀 나서서 오지랖 있게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충격 먹었던 건 저희 어머니랑 처음에 이제 사귀자고 했잖아요. 근데 사귀자고 할 때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사실은 내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리하고 오겠다 하고 진짜 며칠 뒤에 다시 와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정리를 하고 왔대요. 그리고 어머니만 4년 동안 바라보다가 저 사고 쳐가지고 결혼하심. 저도 그런 성향을 좀 받아가지고 저도 평소에 솔로 때는 진짜 잘 만나요. 그러다가 정착할 사람 만나면 확실하게 정착 쭉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까지 했죠? 그럼 이제 쭉 정착이야, 저희 아버지처럼. 이런 식의 케이스가 바람기가 있어서 개방적인데 내 옆에 연인이 있을 때는 일편단심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남자가 사귀다가 바람둥이로 돌변하는 순간도 있어요. 언제냐면 여자친구가 같이 시간을 안 보내주는 기간이 길어질 때. 쉽게 얘기해서 여자친구가 너무 바빠서 반년을 공부만 해. 거의 교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점 그 바람기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또 하나가 그 남자가 결혼을 원해요. 만약에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여자 쪽에서 과거가 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걱정이라서 본인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혼을 망설일 때, 근데 그 망설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 이 사람도 일편단심 스타일이니까 그래도 계속 그거를 견뎌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한 1년은 안 가는 것 같아요. 1년 이상 그렇게 결혼을 망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바람 펴요. 아니면 환승이별하거나. 이게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유형의 바람기가 있지만 막상 바람을 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솔로일 때 원나잇으로 연인이 시작돼도 같은 케이스려나 정말 비슷해요. 사실 제가 고백컨대 전 여친이랑 원나잇이었어요. 근데 뭐 3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딱 그 케이스예요. 가볍게 처음에는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정착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바람기가 싹 사라져요. 신기하게도. 원나잇으로 연애 시작한 거랑 천천히 시작한 거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은 그럴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나잇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쉽게. 근데 그 사람이랑도 연애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흥부자입니다. 파리피플들 있잖아요. 술도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데 막상 바람은 안 피는 사람. 실제로 파리피플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들 중에 자기들끼리 되게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애도 남자친구랑 10년을 만났는데 얘도 진짜 파리피플이에요. 맨날 클럽 다니고 맨날 음악 들으러 다니고 남자친구도 DJ예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살기도 하고 해외 공연도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사람들이랑 놀고 어울리고 하는데 막상 바람은 안 펴요. 바람을 충분히 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피는, 그게 제 입장에선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근데 은근히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솔직히 바람기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왜? 바람기가 없으면 그런 유흥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야동을 보면서 성욕을 푸는 것처럼 노는 분위기만 즐기고 만족을 해버리는 타입이에요. 굳이 바람을 피지 않는 이유는 바람을 폈을 때 생기는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싫으니까. 직업으로 치면은 술집 사장, 클럽 DJ, 방송인 등 끼가 필요한 직업인데 평소에는 바른 생활인 사람들이 대표적이더라고요. 사실은 클럽에서 뭐 라운지에서 술집에서 헌팅하고 바람을 피고 있으면서 아니야 나 그냥 친구들이랑 분위기 즐기러 가, 아니야 나 음악 들으러 가는 건데, 이렇게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랑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한 3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클럽 라운지 같은 곳을 여친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는 사람들 소개도 시켜주고, 그 남자의 친구들이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들은 또 공개 연애가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만 공개 연애였던 게 아니라 전 여친들도 공개 연애였을 가능성이 커요. 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주위에 여사친이 많긴 해요, 이들도. 아무래도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주위에 여사친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사친들한테 여자친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평소에 했던 카톡 같은 거 보셨을 때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그녀들에게 많이 했을 거예요. 어우, 근데 애인이 클럽 라운지 간다고 하면 그냥 헤어질 것 같아요. 땀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멘탈이 안 돼서 절대 못 만나요. 이 남자가 정말 바람을 피든 안 피든 이런 구별법, 특징들 아무리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고 있어도 멘탈이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남자들이 사귀는 여자친구는 보통 그런 것에 대해서 강철 멘탈인 같이 노는 여자인 경우가 많죠. 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게 보인다면 바람기가 좀 있어 보이고 과거에 좀 화려했고 하더라도 나랑 만날 때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인이 있는데도 다른 이성이랑 잦은 교류, 보험 드는 것도 바람기인가요? 그냥 바람입니다. 액션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바람을 피기 위한 그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그건 무조건 바람둥이에요. 바람기가 아니라. 요즘 화두가 되는 알파남에 대한 박호님의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독자층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알파남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알파남, 베타남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멋진 남자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진짜 개 쩌는 새끼는 어떤 새끼인가? 이런 게 알파남 논쟁이라고 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유명한 덱스님이 알파남인가요? 네. 알파남들 은근히 많죠. 알파 피멜도 있죠. 저는 이제 IU가 알파 피멜이라고 생각하죠. 이미지는 귀염귀염하지만 되게 강단 있고 자기 뿌리가 확실하다는 느낌인데 이소부화 하나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뭐냐면 갈대와 소나무라는 개념입니다. 옛날에 어느 밤 너른 풀밭에 갈대와 소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소나무는 이제 우뚝 서서 있고 갈대는 맨날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고 있죠. 이 소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올 곳이 있다는 이 자부심이 엄청난 소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갈대를 비웃었어요. 맨날 이렇게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니까 와 진짜 너는 줏대 없다. 좀 되게 베타하네. 이렇게 이제 되게 무시를 했었어요. 근데 갈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맨날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폭풍우가 엄청나게 치는 밤. 이때 소나무는 끝까지 버텼어요.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나는 꺾이지 않아. 그리고 갈대는 매 더 흔들렸어. 으아!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갈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또 맨날 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나무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거를 못 견디고. 왜 그랬을까요? 인간 하나는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어도. 상황에 따라서 갈대처럼 좀 흔들려줘야 되는데 소나무처럼 너무 뻣뻣하게 있으면 부러지기 전까진 굉장히 세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부러지면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갈대는 어때요? 줄기가 흔들리는 대신에 뿌리가 안전해요. 사람들이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 척을 할 때는 항상 소나무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절대 난 흔들리지 않아. 너 막 놀려. 그러면 아닌데? 난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날 왜 판단하는데? 이러는데 갈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네. 아까도 봐봐요. 표지 별론데요? 표지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책 표지가 구리다는 뜻이겠죠. 근데 책 표지가 구리다고 해서 제 책의 내용이 구리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 채팅 치신 분은 디자이너시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괜찮아서 그게 쓰게 되면 제가 무조건 비용 지불을 드릴게요. 하면서 쑥스럽게 그냥 얘기했잖아요. 이게 갈대 같은 모습입니다. 중요한 뿌리가 아닌 거야. 만약에 책 내용에 지적했다? 그럼 바로 이 부분은 저렇고 저 부분은 저렇습니다. 정확하게 내 뿌리를 보여주겠지. 근데 내 줄기를 흔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긍정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냥 수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뿌리는 확실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선 족밥이야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난 갈대처럼 막 흔들리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겠죠. 하지만 소나무는 줄기까지 모든 걸 다 버티다가 결국에는 부러집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아도취하면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은 다들 자기가 조금이라도 모욕당하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놀려보세요. 너 오늘 화장 좀 안 먹었다 했을 때 기분 나빠하면 그 사람은 베타예요. 화장 잘 안 먹었다 했을 때 아 그래? 어디 고칠까?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으면 갈대 흔들렸죠? 화장을 내가 좀 오늘 잘 안 먹었다고 해서 나 자체가 뭐 별로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손기술이 좀 별로일 수도 있고 오늘따라 내 피부 상태가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얘기했을 때 아니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돼지 새끼라서 좀 덜 처먹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래서 PT 끊었지.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나가. 나도 안 찌는 체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듯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인 알파 기질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존감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예요. 자존감이 별거 없어요. 내가 소나무처럼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센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줘버려.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인정해버려. 그러면 이거는 자존감이 높은 거죠. 같이 받아친다. 이거는 솔직히 자존심이 센 겁니다. 소나무예요. 같이 받아치는 거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존심이 센 거죠. 그렇게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 없어요. 갈대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겠네요.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가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자존감은 갖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존감의 기준이 있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가스라이팅 안 당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아까 얘기했던 폭풍인 거예요. 나한테 가스라이팅 엄청 해. 그러면 자존감이 낮으면 거기에 대해서 버티려고 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겠지. 아니면은 정말 받아들이거나. 근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줄기 흔들면서 그냥 흘려요. 자존감이 높으면 비정상적인 질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 자존감이 또 뭐냐면 질투심. 저는 질투심이 과할 정도로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사친 여사친 문제 왜 그렇게 날린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자기한테 자신감이 없으면 남사친 여사친을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정말 그렇게 해서 남사친 여사친이랑 바람이 났어. 그러면 덕분에 그런 기질의 사람을 걸러낸 거잖아요. 개꿀. 내가 억지로 뭔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걸러줬구나. 나이스. 다음 사람 만나야지. 근데 이 연애에 있어서 자존감은 방금 말했다시피 다음 사람의 존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만큼 혹은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상관없죠. 솔직히. 이런 자존감이 갖춰지죠. 상대가 말하는 거 그대로 인정해버려서 상처받고 우울해지는데 이것도 뿌리가 없어서인 거죠. 이건 사실 갈대인데 뿌리가 약한 갈대인 거예요. 무조건 줄기 흔들어준다고 이제 이게 갈대 프레임인 게 아니라 뿌리는 그래도 탄탄하게 있어야 된다. 박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힘을 흘려주는 거예요. 마치 태극권처럼 이렇게 흘려주면서 상대 힘을 이용해서 나는 타격이 없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단련은 해야 되겠죠. 언제든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뿌리다. 연애에 있어서는. 그게 근자감이라도 괜찮아요. 근자감의 문제는 이 사람이 헤어지고 괜찮은 사람 못 만나면 깨진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운 좋게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 자신감 유지가 되고 하는 거죠. 질투도 건강하지 못한 질투가 있지만 건강한 질투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건강한 질투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갑자기 진짜 궁금한데? 누군가를 질투함으로써 저 사람처럼 되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이런 거요. 너무 건강한 질투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동력원으로 삼겠다. 열등감이 나를 움직인다. 이런 느낌. 그거를 내가 동력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갈 때가 맞아요. 질투심에 잡아먹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질투심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투심 때문에 내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뿌리가 잘 잡혀 있는 거죠, 아주. 참고로 저도 김달님이 구독자 엄청 많고 조회수 잘 나오고 이러지 않으셨다면 전 아마 지금 30만 구독 유튜버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조회수 안 나오는데 김달님 영상 올라왔는데 조회수 잘 나와. 부럽다. 부럽다가 저의 이제 질투심입니다. 근데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부럽다고 내가 김달님을 갑자기 막 따라해 똑같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소나무다. 저는 굳이 따라하지 않죠. 왜? 전 제 길이 있으니까. 난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난 뿌리가 확실한 사람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요거를 딱 동력원으로 삼아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책 쓴다고, 연애 상담한다고, 준비한다고 중간중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오랫동안 안 올린 적도 되게 많아가지고 달리면 저렇게 열심히 영상 올리는데 그럼 나도 이제 열심히 올리자 해서 요즘에 수요일, 일요일 계속 올리잖아요. 영상. 조회수 좀 안 나올 것 같은 것도 그냥 올려요. 왜냐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흔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영상을 하나만 올려도 일주일에 하나, 2주일에 하나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한때죠. 가끔씩 올려도 나는 이만큼 잘 나온다는 합리화를 한 적도 있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소나무 같기 때문에 점점 조회수 조금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꾸준히 안 하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뿌리가 없는 사람이면 거기서 놔버리겠죠. 근데 저는 안 놓죠. 지금 올리잖아요.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 올릴 때 되게 최선을 다해서 편집을 해요. 그거 자체가 저의 뿌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인내심이 많다고요? 아니요. 저 인내심 없는데요. 그냥 줄기는 넘겨버린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치명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핏대를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는 뽑아버리면 안 되냐고요? 뽑아보시려면 뽑아보시든가. 나와 있는 줄기보다 뿌리가 훨씬 더 길어서 아마 잘 안 뽑힐걸요? 뿌리마저 뽑아버리면 더 이상 지탱할 게 없잖아요. 안 뽑히면 되지. 아니면 뽑혔잖아요? 그럼 다시 심으면 되지. 뽑히면 끝인가? 다른 땅 가면 되지. 분갈이 하면 되지.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여기만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땅에 가서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면 그게 이제 진짜 뿌리가 튼튼한 갈대겠죠. 최악의 남녀 궁합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있는 케이스예요. 물론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교정을 하면 답이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이제 좀 특수한 경우니까 자연 그대로 상태로 둘이 만났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커플 궁합은 그냥 거의 100이면 100 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서로에게 좀 상처가 되고 되게 안 좋은 기억이 남은 상태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만나는 사람이나 혹은 나 스스로가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면 그 관계는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헤어지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버럭이와 슬픔이에요. 맨날 이제 화만 내는 버럭이가 있고요. 맨날 우는 슬픔이가 있습니다. 딱 얘기하자마자 이 키워드에서 바로 이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이 케이스들은 전부 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타입인 거죠. 둘 다 당장 눈앞에만 보려고 하는 타입이라서 개같이 싸웁니다. 버럭이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을 잘해요. 맨날 갑자기 버럭!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돈 벌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라고 할 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지. 그걸 왜 얘기하는데? 당연한 걸.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을 했는데도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듣기가 싫어 그 말을. 같이 버럭이면은 서로의 버럭이 더 커져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나버리거나 어느 정도 조율이 되거나가 되는데 이게 한쪽이 슬픔이면 진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슬픔이는 그냥 울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급발진을 멈추려고만 해요. 그러지 마라. 나한테 왜 그래? 그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고 이 순간에 이 사람의 태도만 자꾸 진정시키려고 해요. 근데 버럭이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절대로. 왜냐하면 슬픔이에게서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열이 받아서 슬픔이는 버럭하는 모습에 더 슬퍼져서 버럭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안 들려요. 화를 낸다는 태도에 메시지가 묻혀요. 버럭이가 화를 냈어요. 그렇게 힘들면 돈을 벌어야지. 돈은 나도 벌고 싶지. 근데 너무 힘든 거 어떡하냐고. 왜 나한테 화만 내는데. 너는 노력을 안 한다고. 더 열받게 하는 거죠. 차라리 나도 돈은 벌고 싶지. 근데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차갑고 단호하게 시켜버리면 버럭이는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어요. 아, 얘가 그래도 좀 생각이 있구나. 근데 사실 메시지는 똑같거든. 버럭해서 슬퍼하면 더 버럭함. 네, 맞아요. 버럭이는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러다가 서로 결국에는 지쳐서 헤어져요. 그러니까 둘의 감정의 골이 봉합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재회가 너무 잘 돼요. 버럭이는 변덕이 심하고 슬픔이는 미련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악순환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단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야 한 버럭하는 사람한테 안 된다니까. 미안한 마음이 안 들어요. 진짜 버럭이를 못 만나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버럭이는 더 큰 버럭으로 찍어 누르거나 좋은 적수였다 하면서 싸운 다음에 잔디밭에 둘이 이렇게 누워서 너 좀 친해? 그러는 너도 하면서 서로를 약간 인정하는 버럭끼리 만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미안한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점 차이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과 미래에 사는 사람의 궁합인 거예요. 저는 과거에 사는 사람을 추억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미래에만 사는 사람을 비전팔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억팔이들은 만나던 친구만 계속 만나요. 비전팔이는 맨날 인맥 관리하러 다녀요. 추억팔이를 하는 사람은 과거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맨날 상대방 보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참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미래에 사는 사람은 추억팔이를 보면서 수준 차이 난다. 아유 쟤는 진짜 미래가 없다 하면서 되게 무시를 해요. 근데 비전팔이도 문제가 있어요. 미래의 비전만 너무 쫓는 게 문제.
왜? 현재 즐길 줄 아는 거, 현재 행복을 챙길 건 좀 챙겨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행복은 하겠지만 발전이 없다는 게 문제일 거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추억팔이는 열등감에 빠지기 쉽고요. 비전팔이는 자만심에 빠지기가 쉬워요. 둘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본인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잘 못하실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어요. 그래도 고칠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억팔이들은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는 확실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원래 내가 안 해본 거라도 미래에 또 다른 영광이 생길 기회가 있도록 그냥 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팔이는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좀 어렵죠. 전력 질주는 조금 줄이시고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종종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비전팔이였어요. 미래를 너무 바라보다가 보니까 막 스트레스도 오고 막 공황장애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자친구 몇 명한테 상처를 준 적이 좀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까지 겪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나친 비전팔이는 많이 자중하게 됐죠. 추억팔이랑 비전팔이가 만나면 이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서로를 개무시하면서 이제 깨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통신 오류예요. 특히 연애에 미숙한 커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예요. 일단 조합은 이래요. 여자 쪽은 해맑고 발랄하고 감성적인 친구, 남자 쪽은 소박하게 만족하는 적당히 진중한 친구. 겉으로 볼 땐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이 둘의 문제는 뭐냐? 여자 쪽은 이 남자가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래요.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알아서 만족해주길 바래요. 이 둘의 단골 멘트가 있어요. 진심이면 통하겠지. 좋아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평범하면서도 스펙타클한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흘러가는 스토리가 여자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에게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걸 꼭 말해야 알아? 그러면 남자는 이제 상사 눈치 보듯이 이런 욕구를 표현도 못하고 자기 솔직한 모습을 얘기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비위 맞춰줘요. 그거 아니야. 그래, 네가 제일 좋아. 당연히 나 너 사랑하지. 그러면서 점점 남자가 지쳐서 나중에 헤어지자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 안 해? 왜 혼자서만 생각해? 아니 얘기했으면 내가 이해해 줄 수도 있었잖아. 네가 바라는 답을 정해놓고 내가 그걸 알아서 얘기해 주길 바란다고? 헤어져. 이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여자는 너무 전형적인 여자라서 문제인 거야. 내 마음을 그냥 공감을 해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공감 능력도 없어? 제가 근데 이런 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남자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 쪽도 너무 남자 한 게 문제인 거야. 그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맹한 거야. 그냥 알아서 다 이해해 주겠지. 이분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자는 불알 친구가 아니에요. 여자는 정말 여자친구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 네, 써야 돼요. 그게 연애인 거야. 그 정도는 해야 사랑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냥 평생 혼자 살아. 여자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맞춰줘야 돼요. 왜 이걸 여자가 맞춰줘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능숙한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가려운 곳을 너무 잘 긁어줘요. 보통의 남자처럼 표현도 좀 덜하고 알아서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섬세하게 잘 긁어줘요. 많이 만나봤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디 프렌드 안마 의자예요. 개 비싸요. 연애로 치면 많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이런 남자가 감당이 가능하겠죠. 근데 감당되면 일단 이 남자는 너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체형 분석 구석구석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까지 주물러줄 부분 다 주물러주고 두드려줄 부분은 막 두드려주고 수면 모드, 스트레칭 모드 자동으로 다 해줘요. 버튼만 띡띡띡 입력어 누르면 바로 그냥 다 해주는 거야. 바디 프렌드 안마의자 같은 남자 당연히 최고죠. 근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는 게 다이소 안마기 아니면 효자손, 수동이야. 이게 일반적인 남자들이에요. 시원은 해. 문제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움직여서 스냅을 줘야 돼. 끊임없이. 이걸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원하지 않아. 그러니 계속 움직여야 돼. 근데 이거를 보통 여자들은, 특히 연애 경험 적은 여자들은 굳이 내 힘을 들여서 시원해지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되게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여자가 남자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여자 관점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상 효율성부터 생각하는 거.
데이트 끝나고 버스 타러 갔어요. 근데 버스가 바로 와버렸어. 그러면 버스 보내고 좀 얘기하다가 다음 거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눈치 없이 타.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타.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싹 올라오는 거지. 아니면 뭐 욕구에 너무 솔직한 것도 있겠죠. 피곤하면 그냥 연락 안 하고 잘 수도 있지. 이게 이제 남자 관점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카톡 하나라도 남겨놓고 자면 안 돼?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내가 뭐 딴짓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시작되는 거고,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좀 편한 것부터 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여자분들이 분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게, 네 카톡에는 당장 답을 하지 않지만 인스타는 보고 있어. 그 남자 입장을 좀 대변을 해드리면, 카톡 꼭 바로 답장해야 되나요? 인스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되는데, 카톡은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남자의 모습들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거지, 좋아하면 그럴 리가 있나, 뭐 이러고 있다는 거지. 좋아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만큼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사랑하긴 해? 이러면서 메비우스의 띠, 악순환의 순환고리가 완벽하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가 좋아하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하는 남자 그냥 만나지 마세요, 정신승리 오지게 하죠. 응, 없어 그런 남자. 연애 경험이 얼마나 없으면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좋아하는 마음은 네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인간관계선이 되게 명확해요. 저만의 기준만 넘으면은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 선이 딱 명확해요. 근데 그 선을 넘는 순간 가차없이 손절하고 돌아서는 편인데, 손절하는 나름의 선이 뭐냐, 특히 같은 남자로서 남자 거의 뭐 최악 이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손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노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목적이 아닌 수단을 추종하는 사람.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잘 살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우리의 사실 근본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수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복이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그 수단을 한번 선택했으니 거기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급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네, 듣자마자 알겠으면 그 사람은 그 빼박이지 뭐.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긴 하죠. 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 목적을 잊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거는 되게 피곤하고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제 수단에만 집중을 하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당장은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너무 멀리 보면 피곤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단을 추종하는데 내 배우자나 혹은 연인이 있으면 같이 추종하길 바란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특정 집단에 속해서 얻는 이득이 아니라 그 집단 자체에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종교에 심하게 빠지는 사람, 자기 인생 다 제껴두고 종교에 올인해서 현실 완전 개판되는 그런 사람들. 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무작정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추종하는 사람이죠. 남자들이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돈으로밖에 안 봐요. 행복하려고 돈이 필요한 건데. 제가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제일 병신. 당장 뭐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큰 돈이니까 다른 거 다 버리고 그냥 돈만 보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복권 됐다고 가족 다 버리고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의 행동이나 성과가 아니라 이제 타이틀에 집착하는 사람 있잖아요. 타이틀에 의존을 한다는 거.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라 임마,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내가 누군지 알아, 전형적인 꼰대 느낌이죠. 근데 이 남자들이 은근히 이런 타이틀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감투에.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목적에 달성되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꼭 특정 거기에만 집착해서 옆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안 따라주면 가스라이팅 엄청 심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목적을 까먹은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내가 같이 내 삶이 갈려나간다. 근데 잠깐 주변을 못 돌아보는 거는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럴 때도 있고, 하지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꾸 모든 거를 다 제껴두고 수단만 쫓아다니는. 그렇죠. 돈 때문에 친구 다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종교에 너무 빠진 친구도 손절 각 맞고.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 보인다는 게 또 문제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한때는. 이제 하나가 딱 정해지면은 그게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상황이 바뀌면 좀 유도리 있게 방법도 바뀌고, 좀 선택하는 것도 바뀌고, 말도 좀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지나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데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삶아 죽듯이 망할 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좋고 뭐 의리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자가 아니라 왜 남자가 이러면 문제냐면, 망합니다.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게으른 사람이고 카더라 하는 선동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당하고 귀 팔랑팔랑거리고 사기 되게 잘 당하고 정치병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다양한 관점을 보지 못하는 그거를 같이 책임져야 되고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 자체에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옆에 함께 하기에는 좀 힘들죠. 광기, 혐오, 극단성 이런 것들은 전부 편협함에서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좆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극단적으로 나를 맹목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할 거예요. 가스라이팅도 그때부터 시작할 거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싸잡아서 다 좋다, 싸잡아서 다 별로다라고 취급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연애할 때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남이 어쩌고 한여가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 갈등으로 보면 그런 게 있고 이건 이게 안 돼. 무조건 예뻐야 된다. 무조건 예뻐야 된다. 노래를 부르는 거. 무조건 돈 많아야 된다. 무조건 돈 많아야 된다. 이런 것들. 하나의 특징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것들. 다양한 관점 못 보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날 때 항상 긴장을 하게 돼요. 언제 이 사람이 돌변할지 모른다. 지금은 날 일방적으로 너무 좋아해 주는데 이 사람이 돌변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멀리하게 되는, 손절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죠. 막상 그런 부류한테 가스라이팅 하지만 판단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거든.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거든. 대화를 포기해야 되는 부류죠. 이쁜 여자 그리 찾다니 결혼 후 후회한 사람도 봤어요. 이게 이쁜 여자가 뭐 다 소용없다, 뭐 이뻐봤자 다 소용없다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어떤 종합적인 어떤 상황에서 예쁜 것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내 주변 사람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아는 동생이 말이야, 내 친한 형님이 내 친구가 이번에 진짜 이런 것들 한 집단에 한 명씩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의 문제는 쓸데없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남만 쫓아다닌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없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을 자기 자랑거리? 특히 인맥 타령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은 정작 못 챙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정보 역시 남들한테 돋보이기 위한 재료로 쓰이기 십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잘 되면 그 사람 덕이고요. 내가 안 되면 그 사람 안주거리인 거야. 그 사람 아는 척하는 용도인 거지. 내 여자친구가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 잘 안 되던데? 이런 식으로 나 팔아 제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찌질한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은근히 여자분들 중에서 여기에 넘어가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초반에 잘난 사람도 막 얘기를 해요. 주변 자랑을 엄청 해요.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실제로 그게 그 사람이 노리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넘어갔다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뭔가 없으니까 뭐 어영부영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의 그 여자가 떠나갔으니 자랑거리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내 트로피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그 트로피를 찾아야 돼. 하면서 이별의 아픔 뭐 이딴 거 뭐 그걸 할 그거 없이 자존심부터 상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하는 거죠. 남들을 자기 인생에 갈아 넣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하냐고?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목적보다 수단을 추종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타이틀이나 특정 집단을 내가 살짝 비판하는 말을 했어요. 거기에 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딱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양한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일관성이 너무 있어.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거 혹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이게 별로거나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함정이고 이 사람은 되게 의리가 있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관점이 그냥 되게 편협한 것뿐이다. 협소한 것뿐이다. 세 번째는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내가 아는 동생이 내가 형님이 있잖아. 내 얘기보다 남 얘기 더 많이 해. 그러면 뭐 딱 그거죠.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셋 다 완전 전남친 얘기. 전남친들이 전남친인 이유가 있네. 여기 다 구사일생 하신 분들이네요. 근데 저는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저는 그 사람이랑 깊은 관계는 최소한 가지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도 당연히 있죠. 근데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이제 최악의 남자 성격과 평생 후회하는 성격입니다.
손절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손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은 알아서 약간 사회성이 있고 어떤 좀 눈치가 훨씬 더 빠르니까 관계성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흐지부지하면 이제 손절이 되죠, 서로서로. 근데 남자들은 뭐랄까 못 알아채는 사람도 있고 좀 공격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손절은 완벽한 손절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인연 여기까지란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면 절교선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흐지부지 연락 안 하고 흐지부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연락 오면 받아줘. 근데 뭐 그 이상은 없어. 그렇죠. 거리를 둔다는 거 맞죠. 남자친구는 현재 군대에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군대에 들어가더니 집착 의처증 같은 걸 보이고, 요즘에는 친구랑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제가 전화를 밖에서 받으면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게 확실하냐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군대 가기 전 남자친구가 처음 여자 문제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저도 오픈마인드라 헌팅포차 같은 것도 서로 허락 같은 걸 받고 가보자고 했는데, 같이 가는 거 아니면 남자친구는 절대 싫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학 때 잔다고 하고 몰래 다녀온 걸 저한테 걸렸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헤어지고 만났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고 느껴져요. 사실 연락 문제도 별로 없고요. 근데 군대 나와서도 이런 자잘한 여자 문제가 안 고쳐진다면, 그리고 의처증이 심해진다면 저는 그만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에 정말 무릎 꿇고 빌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일단 남자친구분은 태양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네. 자기가 바람을 그만큼 피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사실 헌팅포차 간 게 전부는 아니겠죠, 걸린 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났던 이유는 뭐예요? 사귀면서 못 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원래 잘 연락을 못하는 사람이라 친구들하고도 안부 인사만 하지 그렇게 자잘자잘하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 네. 남자친구는 성향이 달라서 어딜 가든지 보내놓고 그래야 하는 사람인데, 연락 문제도 저보다 더 잘했고 말도 항상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이런 문제 없으면 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렇지, 뭐 잘생겼으니까 헌팅포차 가서 바람도 피고 가겠지. 아, 근데 또 제가 좀 남자친구 친구들이 다 솔로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사람 같아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이제 갔다. 남자친구가 주도해서 가진 않았다. 아, 그건 모르겠는데, 좀 여자들이 있고 시끄러운 술집이다 하면은 사진을 찍어 보내고, 아,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해주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요구를 하셨었나요? 아니요, 안 해도 혼자 했어요. 혼자 알아서 한다고요? 네. 연애 경험이 그 친구는 좀 전에 있었어요. 저는 네. 처음이고. 제가 이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느끼는 거는, 자기는 바람을 엄청 피면서 일부일처제의 관계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게 보여요. 이 남자에게는 마음의 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 대한 안정감에서 오는 마음의 방, 이게 메인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근데 애초에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한다던가, 일반적인 남자들은 굳이 하지 않거든요. 연애가 처음이시니까 되게 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괜히 찔려가지고 자기도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 두려고 많이 해본 솜씨가 막 느껴집니다. 사랑꾼인 남자들 중에서 의심해봐야 될 부류들이, 나는 바람을 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관점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뭐 누가 뭐랬나?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의심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근데도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 뜻은 뭘까요? 괜히 찔려서 얘기하는 거다. 천연애시기도 하고 막 살갑게 연락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에 반해서 남자친구는 굉장히 연락도 잘하고 인증샷도 잘 보내주고 하니까 괜히 미안하기도 하실 거고. 네,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건 바람을 위한 초석이다. 물론 무조건 바람을 피기 위해서 평소에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당당할 때 사진 한 번 더 보내주고 연락 한 번 더 하면 속여야 될 때 충분히 이제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는 거를 학습한 남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적당히 딴짓 한 번씩 하고 이런 남자가 아니라 그냥 바람이 일상인 남자 같은데요. 근데 네.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네. 그런 걸로 어머니를 좀 속상해 하셨나 봐요. 두 분이 갈라쓰셨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를 이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은 넘지 않는데 그런 걸 즐긴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기도 해서 너무 진심인 게 보였거든요.
네, 진심이겠죠. 네. 쟤도 진심, 걔도 진심, 얘도 진심. 아우, 어떡하냐. 바람이 그러니까 일상이라고요? 마음의 방이 여러 개를 두면은 죄책감이란 게 별로 안 생겨요. 바람둥이들 특징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바람을 피는 심리가 그거거든요.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 달 정도 헤어지려고 연락을 끊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마다 집도 막 찾아오고 그걸 고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릎 꿇으면서. 그 뒤로부터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더 치밀해졌군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포석까지 까는 스타일이면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들긴 해요. 개선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했잖아요. 네. 그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기가 있으시고 바람을 피고 다녀서 어머니 마음고생을 시키셨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서 더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자기 아버지까지 스토리텔링으로 써먹는구나. 아! 자기 결백을 증명할 스토리텔링으로.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헌팅포차 갔잖아요. 그게 뭐 싫고 자기는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걸릴 일이 없어요. 그 뜻은 뭐냐?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스토리, 어머니의 상처도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남자가 그 사랑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자들한테 어떤 욕구를 해소한다든가 바람기를 좀 해소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 본인에게 보여준 사랑꾼의 면모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사랑꾼에 포함인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인스타나 그런 카톡이나 항상 사진을 같이 찍은 걸로 올리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요즘 멀티 프로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제 한 번씩 이제 휴대폰을 보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멀티 프로필이 없었다. 네. 그러면 이제 헌팅포차에서 가볍게 놀고 그날 이제 끝까지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수함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거는 무작정 믿어서도 안 되고 무작정 부정해서도 안 돼요. 무작정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과 좋은 시나리오를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네. 그럴 수도 있죠. 바람기는 있지만 진짜 바람을 피지 않는 그런 유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자친구한테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아야. 여자친구 있을 때 뭐 하는 게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바람을 폈잖아요. 그리고 의심까지 엄청나게 하자고 하고 엄청 불안해 하잖아요. 네. 왜? 지금 본인이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바람 핀 적 있어요? 과거에 연락 올 전 남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건 있었는데 연락은 와도 제가 말은 해주거든요. 그것까지 다 얘기해 줄 정도로 정직한 걸 그 남자가 모를까요? 본인보다 연애 경험이 더 많은데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완벽하게 속이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음에도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고 불안해하는 거겠죠. 그 뜻은 뭐예요? 자기가 완벽하게 속인 경험이 많다. 정황상 네. 평소에 바람을 핀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변호해주고 싶거든요, 이 남자를. 네. 변호해줄 여지가 없어요. 미안하다. 얘한테도 미안하고 둘 다한테 제가 미안하네요. 미안해요. 네. 하나 또 말을 해드리자면 저는 남사친이 그래도 있는 편이었고 남자친구는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사귀면서 저는 남사친들과 좀 멀어지게 됐고 그걸 원했어요, 남자친구가. 진짜 이것도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냐. 죄송해요. 진짜 이게 너무나 진짜 전형적인 그거라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면 왜 여사친이 없겠어요, 그 친구가. 그렇다고 여자랑 교류가 없는 친구도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저랑 사귀기 전에는 교류가 엄청 많았고요. 사귀고 나서는 교류를 거의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걔들이랑 이제 뭔가 있어서 그렇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다 이렇게 정의하긴 해요. 앞에선 사랑꾼인데 뒤에선 바람둥이다.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희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진짜 억울하겠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10% 이하다. 이게 첫 연애라 가지고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도 좀 있어요. 첫 남자친구고 또 잘생겼고 포기하기 싫은 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쵸. 놓는 거를 함부로 지금 얘기를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잘한 여자 문제가 안 고쳐진다면 저는 그만 만나고 싶다고. 네. 남자친구가 대략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20대 초반이요. 한창 놀 때네요.
좋을 때네요. 맞아요. 한창 놀고 즐길 때예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뭐 자기가 뭐 책임져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성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남자는 어떤 성취가 있어야 삶의 의미를 느끼는 존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취를 여자한테서 느끼고 있는 거는 확실해요. 여자를 만나는 게 하나의 스포츠 경기예요. 본인 앞에서는 본인의 경기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른 여자들 앞에서는 또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꾼 스타일을 무작정 높게 쳐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연애에 목숨 거는 남자 치고 정말 진정성 그 자체인 사람은 잘 없더라. 군대 갈 때 굉장히 잘 기다려준 여자친구는 앞에서 울어준 여자친구가 아니라 덤덤하게 그냥 손 흔들면서 보내줄 수 있는 여자친구라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우는 여자친구는 너무나 슬프고 이 외로움이 사무쳐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남자친구는 감정 기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혼자서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또 본인이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딴 여자가 좀 해줘야지. 사람의 욕구나 이런 것들은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푸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실체는. 어디에 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지, 억지로 그걸 참을 정도의 현자는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내 옆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뭐 절에 들어가 있어. 고행 중이야 지금. 아니면 뭔가 딴 거 하고 있어.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고행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작정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습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실체가 보여요. 근데 그 이면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면의 모습은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남자친구는 참 이면의 모습이 참 뚜렷하네요. 이 얘기를 듣고도 만약에 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인생 경험 제대로 하실 겁니다. 그냥 진지하게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여기서 끝낼 것 같진 않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안 끝내실 것 같아요. 뭐 말은 뭐 정리해야 될까요? 그만 뭐 안 고쳐진다면 그만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 약간 답정너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해는 합니다. 일단 뭐 지금 계속 만나세요. 만나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제 말이 진짜 맞는지 안 틀린지. 뭐 틀리면 개꿀이지 뭐. 제발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슬프게도 15년 동안 연애 코치 하면서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서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더 예외를 한번 기대해 볼까요? 일단 만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친구랑 걔랑 마시고 있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해. 잠깐만. 어디가 얘기했죠? 산 넘어산 산 넘어산 이러고 있겠죠. 이 실체를 알고 안 걸으면 진짜 이제부터는 남자친구 탓하면 안 돼. 지금부터는 네 잘못이에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상대는 20대 중반입니다. 티키타카 잘 되다가 제가 실수로 비속어는 아니지만 편하게 얘기를 3번째 만남에 한 번 했습니다. 그거에 이 친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만 만나자고 합니다. 돌리고 싶어서 감언이설 등을 열심히 얘기하는데 조금 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잘 데이트하다가 마지막에 보내줄 때 좀 아쉽지 않아 보이려고 편하게 얘기하려다가 쪼개? 한마디 했습니다. 좀 무례하긴 하네요. 이건 비속어라기보다는 무례한 거네요. 쪼갠다는 뜻은 쳐 웃냐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쪼개지 마라 새끼야,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론이 안 좋죠. 지금 진짜 별로다, 그러다 한 대 칠 것 같아요, 다 받아주는 백치미 스타일이나 만나라.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쪼개? 이렇게 할 순 있어요. 남자들이랑 많이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욕까진 아니라도 쿨하게 장난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안 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남자들끼리는 되게 쿨하거든요. 그게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3번째 만남이면 이 사람한테 쿨해 보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내가 너무 아쉬운 티가 나서 네가 나를 좀 만만하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괜찮은 남자로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들끼리 하던 쿨한 모습들이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진짜 여자 한 명도 없이 남자들끼리만 하는 얘기 여자분들 옆에서 듣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교양이 없어?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하지? 라는 대화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가 앞에 딱 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여자가 이걸 싫어할 걸 아니까 굉장히 젠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남자들의 어떤 이미지 관리의 실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툭 실수를 했는데 아차하는 마음 그 친구도 느꼈는데 앞으로도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본인 기준에 좀 지나치다 싶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진정 써있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은 마지막까지 할 만큼 해보자는 생각에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솔직하게 허세 아닌 허세가 나왔다.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고 사귀지 않다 보니 오히려 내 다른 모습들을 이런 언행에서 크게 느낄 것 같다. 하지만 정말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진정성 그냥 100%인데 단지 그 친구가 아직 남자에 대한 환상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나오게 된다면 시간 낭비고 더 실망할 것 같은 거 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번 더 만났을 때도 그런 쎄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나는 나고 너는 너의 성향이니까 말하지 않겠다. 한 번 정도는 더 만나서 얘기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진짜 너무 젠틀한데? 정석 그 자체예요. 너무 완벽한데? 남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자기 컨셉에 취한다고 하죠. 뭐 쪼개. 오빠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온 남자가 진짜 많아요. 그 컨셉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했고 서로가 걱정하는 부분까지 얘기했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공약까지 하셨어요. 거의 그냥 완벽 그 자체.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이면 기다리면 답이 나와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중반의 친구다 보니 본인이 잘나고 왜 기준을 낮춰야 해?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 그런 게 별게 아니고 더 많은 부분 잘 맞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꼰대 같고 현명하다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와, 진짜 사회성 쩐다. 센스 장난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여자 마음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대응도 즉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여자분이 사연자님을 놓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에요. 좋은 모습들을 알아주는지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을 좀 더 지켜보는 마음 반, 미안한 마음,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합쳐서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옆에 계속 있으면서 연락도 하고 평소처럼 대시도 하고 대신에 지은 죄가 있다 보니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살짝만 저 자세로 죄인까지는 아니지만 경범죄인 정도 무단횡단 정도 한 거야 사실. 마침 앞에 근데 순찰차가 지나가다 그걸 봐서 걸려서 벌금까지 낸 거야. 딱 그 정도 마음으로 살짝 숙이고 살짝 자중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생기다 보니 티키타카 잘 되고 외모적인 부분도 잘 맞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걸 저는 알다 보니 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하고 성의가 있고 진심이신 게 느껴져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말하는 걸 봤을 때 똑부러지는 스타일이고 객관화가 좀 되는 친구인 것 같아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조언 안 해도 그 정도 하신 거 보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고 복잡한 심경으로 물어보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네요. 남자친구 카톡을 보게 됐는데 솔직히 여자랑 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 카톡을 봤는데 남자들끼리 이런 카톡을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걸러야 하는 걸까요? 평소에도 그런 기질이 좀 있나요? 열심히 사는데 친구들은 동네 친구 자주 만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술도 마셔요. 요건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분이 열심히 사는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프리랜서라 트레이너 일하는데 매일 센터 나가고 운동도 매일 해요. 이건 헬스 트레이너를 걸러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헬스 유튜버가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트레이너 일이라는 거는 젊을 때 주가가 가장 높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는 이상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들었고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음을 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2-3번 술을 마신다고요 트레이너가? 그런 트레이너 저도 보긴 했죠. 술 좋아하고 이런 분도 계시긴 하죠. 사실상 친구들 만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매일 동네 친구들 만난다는 거는 변화에 적응하고 막 상황을 더 좋게 만들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쳇바퀴 굴러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진짜 열심히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남자친구분은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성취를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채운다든가 결과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 찾을 수 있는 게 제일 만만한 건 여자, 술, 담배 뭐 이런 쾌락적인 부분들이에요. 1차원적인. 제가 하나 맞춰볼까요? 남자친구분 담배 피시죠? 네, 전담. 프리랜서 트레이너라는 직업. 일주일에 2-3번 동네 친구들이랑 술, 거기에 담배까지.
하나만 놓고 보면 편견이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합쳐놓고 보면 편견은 통계가 된다. 솔직히 여자랑 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은 정말 여자랑 술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반전은 없어요. 걸으세요. 방금 전 사연자분처럼 남자들끼리 있는 어떤 당연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튀어나왔지만 그 모습이 다가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걸 우리는 좋은 남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남자들끼리 있는 모습이 그게 사실 다야.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나쁜 남자라고 불러요. 이건 그 남자의 안 좋은 실체, 날것의 모습, 그것도 굉장히 지저분한 날것의 모습을 발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놀 때 사진도 잘 보내고 연락도 잘하는데 걸러야 하는 거겠죠? 찰칵. 응, 나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 몇 살이세요? 저희 게임에 져서 왔는데 근육 막 울룩불룩, 나 트레이너 울룩불룩 하고 놀다가 잠시만 전화해서 나 친구랑 걔랑 마시고 있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해. 잠깐만. 어디까지 얘기했죠? 산 넘어 산 이러고 있겠죠. 애초에 그 두 개랑 상관이 없어요. 믿고 싶은 마음 오케이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그 카톡의 실체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무작정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의 행실, 심지어 그 행실이 진실로 인지되는 계기까지 생겼잖아요. 이 실체를 알고 안 걸으면 진짜 이제부터는 남자친구 탓하면 안 돼. 지금부터는 네 잘못이에요. 네, 조심하고 걸으겠습니다. 제발 본인이 지금 한 말 그대로 조심하고 걸으시길 바랄게요. 사연 말씀 중에 슈퍼챗 죄송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라이브 때 사연 냈던 쪼개남입니다. 다행히 여자분에게 어제 연락이 와서 다른 면이 너무 잘 맞는다. 조금 더 대화해보고 싶긴 하다라고 말해줘서 너무 잘 연락하고 방금까지 통화하고 왔습니다. 당신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내실 것 같았어요. 진짜 괜찮은 남자인데 쪼개 한마디로 실망은 했을지언정 완전히 놔버리겠어요. 축하드려요 진짜. 채팅창 계속 보면은 원나잇을 경험이 있는 남자친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를 숨기니 많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는 내 남자친구가, 내 남자가 될 썸남이 가벼운 여자가 들이대면 옳다구나 하고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 남자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겉으로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생활이랑 또 별개란 말이야. 그리고 착한 척하고 막 아닌 척하고 나 친구들은 다 유흥업소 가봤는데 나는 안 가봤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거 믿거나 말거나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에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공대 너드남 스타일, 옷 진짜 못 입는 스타일, 아예 그냥 여자가 꼬일 것 같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별로니까 강제로 사생활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나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알아. 그렇게 보여. 이런 사람들은 다 넘어가고요. 오늘은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높은 확률로 사생활이 깨끗한 남자의 특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기 영역이 강한 남자예요. 보통 이제 이런 남자들은 딱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 잘하려고 해요. 욕심있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포지션만, 자기 딱 할 것만 굳건하게, 심지어 좀 그게 또 고집스러워 보여. 게임으로 치면은 탑 포지션, 예능으로 치면은 서장훈이나 막 박명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남자들은 사생활 깨끗할 확률도 높아요. 선 긋는 게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한테도 선을 좀 많이 그어요. 여자 입장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내가 먼저 들이대면 보통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이 남자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사실 그 남자도 마음에 드니까 이제 데이트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왕이면 되게 많은 여자, 이왕이면 더 예쁜 여자, 이왕이면 더 섹시한 여자, 이런 걸 찾기보다는 안전주의가 많아요. 사실 이게 내가 뭐 바람을 핀다거나 가벼운 만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욕심이잖아요. 욕망에 눈이 먼 거잖아요. 근데 자기 영역 외에 경계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 혹은 걱정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불안이 있다고 해야 되나, 고집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굳이 내가 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은근히 여자한테 먼저 벽도 많이 치고 부담감까지 느끼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대한 기회도 스스로 차단하는 편이고요. 대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내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력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기 영역이 확고한 거지 막 소심할 정도로 막 덜덜덜 떨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오래 만날 남자친구 유형으로 딱이죠. 제 주위 유튜버 분 중에서도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오마르님이라고. 이분이 자기 영역이 진짜 강해요. 진짜 제가 사생활을 들은 적은 없어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깨끗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특징이 딱 여기야.
사적으로 만나면 진짜 정도 많고 사람도 좋아하고 막 술도 엄청 좋아하시고 말도 많으시고 최근에 라이브로 넘어가서 계속 잘하시는 걸 보면 이제 나름 도전 정신도 있어요. 컨텐츠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고. 근데 그 외의 것에 대한 욕심을 별로 안 부리는 타입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썸캐스트라고 최근에 다른 분들이 이제 초빙해가지고 유튜브판 연애 참견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오마라님을 섭외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거절하셨어요. 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뭐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외부적인 촬영을 나가서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잘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사하겠다. 좀 나오는 거 보고 자기도 출연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유튜버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컨텐츠 있으면 자기 채널에도 할 수 없는 것들 중에서 내가 참여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그냥 다 해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버 모임에 초빙한 적 있어요. 혹시 한번 오시면 안 되냐? 뭐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서로 정보 공유하는 거고 서로 그냥 친목 다지는 건데 한번 오셔도 된다 했더니 그때는 또 당시에 글쓰기 클래스 만드는 데 집중하는 기간이라서 다른 거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할 좀 여력이 없어서 다음번에 참석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중하고 자기 영역 이상의 것은 굳이 안 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켜야 할 게 많은 상황인 남자입니다. 지켜야 할 게 많은 건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저도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 연애상담업체 대표고 제 밑에 직원이 10명까지는 안 되지만 좀 덜 되고 아들이 있고 결혼을 했고 잃을 게 되게 많아요. 다 지켜야 돼요, 제가. 게다가 몇 년 동안 유튜버들이 난리잖아요. 아, 유튜버는 진짜 인생이 나라 퀴즈쇼다. 뭐만 하면 다 나랄까. 도덕적 잣대가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발언 하나에 신경을 더 써. 정치 유튜브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정치 쪽이니까 더 적도 많고 니 편 내 편이 세잖아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하는 말이 나는 카톡을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카톡을 한대요. 그거 딱 보면서 아, 정치 유튜브는 저런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지킬 게 많으면은 사생활도 깨끗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알고 지내게 되잖아요. 근데 잃을 게 있으신 분들, 근데 유명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생활이. 진짜 극단적이었어요. 엄청 깔끔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값으로 진짜 오지게 만나고 다니거나. 근데 이제 비율로 치면 한 8대2 정도 되더라고요. 8은 진짜 깔끔해요. 저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고. 근데 2는 와, 어떻게 나락을 안 가지? 어떻게 미투를 안 당하지? 어떻게 소문이 안 나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이나 직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켜야 될 게. 가족의 경우는 집에 누가 편찮으셔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부모님 말이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착한 아이, 안 좋게 얘기하면 마마보이라든지 무조건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생활이 자기가 선택해서 깨끗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직업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유튜버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뭐 일할 시간을 여자한테 안 뺏기고 싶어하는 워커홀릭인 경우도 있고요. 사생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또 뭐 명예직, 그 명예를 지키려고 강박적으로 깔끔하게 그걸 유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 이제 돈에 관련돼서 되게 특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전업 투자자 분이 있어요. 자수성가를 했고 주식으로 엄청 번 분이에요. 원래는 돈이 진짜 없었는데 이분의 인생은 무조건 돈이에요.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이 무조건 1순위예요. 근데 이분이 여자를 지나치게 멀리합니다. 저 사람 결혼도 해야 되고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할 정도로 여자를 멀리하더라고요. 왜? 물어보니까 여자한테 빠지면 그 여자한테 내가 돈을 계속 쓸 것 같다. 그냥 여자는 돈을 쭉쭉 빨아먹는 존재다. 그런 이상한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서 사생활이 강제로 깨끗한 경우가 있고요. 왜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으면 사생활이 깨끗해지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남자는 어떤 것이든 목적을 갖는 걸 좋아해요. 항상 삶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목표가 생기면 남자는 그걸 위해서 전반적인 삶을 다 집중시킵니다. 결혼하고 애 생기면 남자는 좀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 나 지켜야 될 거 생겼어 라고 생각해서 온전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딱 그런 케이스였고 옛날엔 되게 잘 놀았대요. 여자도 되게 많이 만나고. 근데 우리 아빠만큼은 바람 안 핀다. 그 믿음이 38년 동안 깨지지 않고 이제 유지되는 걸 봐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친구 모임도 안 나갈 정도고 너무너무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너무너무 지켜야 할 게 있다, 그러면 성욕이나 바람기까지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사생활이 깨끗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닌 유형이 있어요. 바로 이제 한 가지만 파는 스타일입니다. 이 한 가지만 파다가 이제 찐따가 돼가지고 강제로 사생활이 깨끗해지는 경우는 있어도 한 가지에 꽂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찐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뭐 그림밖에 몰라, 음악밖에 몰라. 예술가들 바람둥이 진짜 많잖아요. 평생 그림만 판 피카소 바람둥이고, 운동에만 빠져있는 헬창, 여자에 미쳐있는 경우 많고요. 게다가 또 이게 매력적인 게 그 사람들이 하나만 파고들다 보면 그 사람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여자들이 볼 때 먹혀요. 난잡한 삶을 선택한다면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한 가지에 빠져있다고 이 사람이 여자를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순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하나만 판 남자는 그 세계 자체가 이제 여자들이 볼 때 매력적이진 않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이상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런다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게임에 빠진 남자는 좀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커님 맨 처음에 말하신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거랑 한 가지만 파는 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강하다는 거는 그 외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파고드는 거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지, 다른 것도 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쭉 판다고 해서 다른 것을 맛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맛을 보는 사람이 있고, 굳이 내가 왜 맛봐? 하면서 자기 영역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갇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사생활 깨끗한 자기 영역 강한 남자인 거고, 안 갇히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제 찍먹하는 사람들은 방금 얘기한 이제 예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는 게 티가 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만만하고 별로이고, 이 여자는 정말 재미없는 여자, 그냥 매력이 없어요. 알고 보니 고자가 아니었어. 대박, 충격이네요. 몇 번 데이트한 남자가 선색 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선색 후사에 대해서 왜 묻지? 이 정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채팅창에 많을 것 같아서, 선색 후사를 남자가 얘기하는 이유, 그것도 사귀기 전에 동의하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뭐. 맞아요, 저게 맞지. 아니, 먼저 잡으자는 뜻이지 뭐 다른 뜻 있길 바래요? 친구 소개팅녀가 그런 말을 해서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대요. 평소에 궁금증이 많으신데 아유, 변명 참 참신하다. 우리 친구의 엄마의 누나의 아는 형님의 누가 말했다더라. 그걸 또 믿어주는 여자가 참. 전 그런 사람 싫은데 제가 너무 유격걸 처음 보여서 그런가 떠본 것 같기도. 아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전 그런 사람 싫다.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유격걸처럼 보여서 그런가 떠본 것 같기도. 이게 떠보면 어쩔 건데요. 아유, 방어적이다. 진짜 만만하다. 자,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주관이 없어요. 남자의 반응에 1희 1비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올렸던 4, 5년 전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쉬운 여자의 기준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통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씀해주신 분처럼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개방적인 여자는 오히려 쉬운 여자가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방적이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이런 남자가 좋더라, 난 이런 남자가 별로더라가 명확하고, 어차피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날 자신이 있고, 뭐 이전에도 그래 왔으니까 확실하게 그거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옆에 있을 거고, 안 맞는 사람은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성적으로는 좀 쉽게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주관이 명확한 여자, 자기 기준이 명확한 여자를 거스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억지로 막 감언이설로 꼬드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근데 말씀하신 본인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에요. 말은 했어요. 스킨십 안 맞는 걸로 사람 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방금 하신 말은 의도가 어떻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 하지 마시라고. 뭔 소리예요? 해석을 혼자 이상하게 하고 있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관을 많이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오해하고 나발이고, 얘가 오해하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기준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나한테 맞춘다고요.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고요, 최소한. 제가 얘기하는 쉬운 여자는 개방적인 여자가 아니라 만만한 여자예요. 남자들이 이런 여자랑 사귀면 짜증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주관도 없고 얘기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휙휙 휘둘리니까 자연스럽게 만만한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가 튀어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듯이 여자친구라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기준을 명확히 말하면 스킨십 진도를 잘 따라오게끔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게 고민이었는데 감사해요. 뭐 혼자서 마무리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지금 혼나는 타이밍이에요. 도망가려고 하네?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요, 스킨십 진도를 따라오지 않지. 그냥 본인은 지금 만만하게 보인다고 뭐 이해한 척하고 있어. 내 기준을 명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커져요. 존중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스킨십 진도를 따라오게 하나 늘 고민이었어요. 그걸 왜 늘 고민하는데요? 스킨십 진도를 나한테 안 맞추면 어떡하지? 내가 안 하면 알아서 안 해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걸 걱정하는 게 티가 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만만하고 별로이고 이 여자는 정말 재미없는 여자. 그냥 매력이 없어요. 떠보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잖아요? 나 떠보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겁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일단 내 주관을 최대한 많이 보여줘라. 그리고 내가 보수적이라고 남자들이 만만하게 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어차피 다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봐요. 보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 외의 매력이 있나, 성적인 부분 말고 다른 매력이 있으면, 다른 즐거움이 있으면 이 여자가 아무리 쉬운 여자라도 만만하게 안 봐요. 순진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충격을 왜 받냐고. 아니 갑자기 또 혼날 준비하고 있네? 왜 충격인데? 아니 남자 새끼 고추 없어요? 뭐 고자 만나시려고요? 뭔가 제 스킨십 속도를 따라올 착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꼴 고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충격받았다고? 헉, 알고 보니 고자가 아니었어. 헉, 대박, 충격이네요. 세상에는 본인이 충격받을 게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탐구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셔야 돼요. 저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10살 연하인데 사장과 직원으로 만나게 돼서 임신을 했어요. 상대도 아는 상황이고 금전적으로 제가 서포트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본인이? 그 친구가 옆에서 챙겨주려고 있긴 한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재력이 있다 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사장이에요? 아. 네네, 제가 사장이에요. 여자입니다. 오. 까리한데? 능력용. 그러니까 여자분이 사장님이시고 10살 연하 남친 개간지. 근데 뭐가 문제죠? 관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 근데 아, 내가 재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 그렇죠. 아 이거는 근데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임신했잖아. 결혼하는 거지 이제 그대로. 아니, 근데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의사도 중요하니까 남친이 아니래요. 아 이 관계 정도면 발전이- 이제 남친도 아니고 썸도 아니고 남편이에요. 애기 아빠잖아. 현실적으로 보자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어.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남자가 관계 너무 정의가 확실하지 흐지부지하고 않으니까.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이 좀 더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 네.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맨날 붙어있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거의 반동거 중이긴 해요. 근데 왜 남자친구 썸도 아니죠? 그러게요. 아 이거 부부라니까. 부부인데? 어. 혹시 그러면 다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떠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 이야기 해봤는데 회피만 해요. 뺨 쳐요. 이 정도면 뺨 맞아야지. 뱃속에 애가 있는데. 채팅해보면 남자 너무 별로다, 그러나 저 왜 만나냐, 아무 사이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임신했잖아요. 그리고 동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도움이 받아서 기둥서방처럼 굴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다가 또 얼떨결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냥 뭉개서 이렇게. 네네네. 음. 그리고 그죠.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감성, 밀어붙이기. 왜냐하면 이제 남자는 보통 이제 결혼이 고파. 그럼 이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죠. 연애할 그쵸.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밀어붙이면 내가 너무 조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잘만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거절을 했다,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 더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적당히 망설이고만 있었어. 혹은 지금처럼 뭔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겼어. 임신은 정말 엄청난 계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 너 그러든가 말든가 낳겠다고, 나 너랑 살 거라고 뭐 그래놓고 나중에 안 해도 되지만 일단은 가장 베스트한 거는 결혼하고 그 결실을 함께 책임을 지는 거니까 질러야 된다는 거죠. 남자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나도 확신이 없으면 흐지부지 된다. 나라도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좀 피워야 돼요. 엎드려 절박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사실 지금 찬밥 더운 물 그쵸. 가릴 때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 난리를 한번 치세요. 하긴 날리실 명분도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어. 나랑 살래? 아니면 죽을래? 여자 소지섭이 되는 어. 거죠. 그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논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논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의하고 논의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거지. 네. 저질러졌잖아요. 그렇죠. 이젠 통보해야 돼요. 통보. 일단 아기 먼저 낳고 몸매 관리 좀 하고 안정되면은 결혼하자. 통보. 말씀하시는 게 네. 이야기 해봤는데도 꿈도 있고 음악하는 친구다 보니까 하고 싶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유분방한 또 보헤미안 느낌, 히피 느낌의 어떤 남자가 또 매력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되게 어떤 걸 책임지고 살고 건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한 번씩 불량식품에 빠지긴 해요. 아. 냉장에 불량식품 맞거든. 아 그쵸. 제가 그 불량식품 역할을 잘해봐서 아는데. 그렇죠. 저도 네. 좀 네. 돈 없을 때 많이 좀 아, 저는 always 밤에 먹는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몸에 안 좋지만. 언니 그만 먹어 살쪄. 네.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0칼로리야. 근데 내가 이 친구의 미래를 담보로 발목 잡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죄책감 때문에 혹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만약에 못 하시는
밀어붙이는 거라면 그냥 저는 밀어붙여서 하면서 결혼식장 딱 들어가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걔가 단호해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낳기 싫어라고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뭐 싫다는 사람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때까지는 좀 밀어붙일 만하지 않을까. 근데 평소에 연락하는 것도 제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해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INTP라 그렇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랄하고 있네. INTP는 결혼 안 해? 정말 불량식품이 땡겼나봐요. 분명히 가정에 충실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좀 방황하고 와라. 어리니까. 어쨌든 누나가 다 책임져 줄게. 최소한 돌아갈 곳에 대한 소중함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래도 승산은 있어요. 문제는 좀 밖으로 좀 놔둘 거예요. 분명히. 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런 걸 떠나서 책임을 좀 덜 지는 게 있겠죠. 그 남자가 20대 초반이라면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방황 시기를 좀 겪으셔야 되고 애초에 너무 가정적이길 바라지 않고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어쨌든 내 남편이다 라는 걸 만드는 게 최선인 거죠. 남자친구분이 지금 너무 금쪽이에요. 달면 쓰고 쓰면 뱉는데 네. 단 것만 계속 주고 쓸 때는 또 안 주고 하다 보면은 그쵸.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강한 엄마들이 본의 아니게 금쪽이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될 때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훈육이잖아요. 네. 그런 예전에 느낌. 고백한 적이 있는데 부담스럽대요. 나이도 제 체력도 그리고 일단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래 이상형들이나 존나 철없는 새끼인데 사실 우리도 다 그런 적 있잖아요. 그쵸. 제일 최선의 방법은 안 붙잡는 거고 근데 미련이 남아서 죽겠다. 평생 내가 이거를 안고 살 상처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족같은 새끼 수준에 맞게 지랄거려야 돼. 그러니까 너무 착해. 내가 돈까지 주는데 그럼 돈 다 내놔. 그치. 좀 유치하게 나가도 돼요. 애가 안 생겼으면 바로 차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임신중절이라는 어떤 이슈까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부로 뭐 맞아요, 이렇게라고 맞아요. 할 수 없고 차선책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 아니면은 이런 종류의 남자를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인 재력이랑 지금 나이대 30대 초반이면 살짝 못한 살짝 더 나이가 있고 살짝 더 이제 개념이 좀 박혀 있는 책임감이 있는. 그렇죠. 임신했으면 최소한 결혼해야 되나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지는 괜찮은 연하남은 많아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뭐 안 되면 뭐 대학교 근처에서 이제 아니 뭐 강남역 가서 이제 험포라도 가시면 그런 철없는 남자 새끼 중에서 그나마 싹수가 보이는 그런 남자가 보일 거예요. 불량식품 같지만 다른 브레도 단백질을 탕후루- 갖춘 불량식품. 그렇죠. 불량식품도 퀄리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 교양 있는 불량식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20대인데도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아는 지식이 많기도 하고 대화가 되는데 신기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20대인데도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아는 지식이 많다는 것은 초반에 어필하는 용으로 아는 척하고 그런 기세가 좀 있는 가능성이 커요. 지금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이 딱 왔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딱 20대 초반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꼬실 때만큼 되게 성숙한 척 했던 거고 그 캐릭터에 빠지셨던 거고 지금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났을 때 답답한 상황이 지금 온 거죠. 제일 최선은 정리하고 그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연하남을 만나시는 게 좋지 않나 입니다. 나를 손절하는데 지금 똑똑하잖아요. 똑부러지고 지금. 그 뒤에 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신가 했는데 화가 난 게 아니라 마이크가 제가 멀어요. 저도 이 정도 오면 작게 말하죠. 네, 저도 이 정도. 좋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인생 네컷 찍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덕분에 살짝 옆으로. 네. 옆으로 하고. 네. 진짜 인생 내. 나 양치 좀 하고 올게. 저는.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전형적인 합리화를 하지? 이제 그때는 좀 T가 좀 등장하긴 해야 돼요. 왜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T라서. 근데 이거 해주면 좋아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 남자의 외모 때문에 포기를 못할 정도라면 내가 이때까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의 외로움을 좀 속된 말로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에 대한 마음을 키워서 나한테 계속 빠지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불공평한 것도 좀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평한 순리대로 좀 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썸 탈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심 맞을까요? 저도 썸 탈 때 들어본 건 처음이라서 제가 예전에 자고 나서 떠날 남자의 특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섹스할 때 자기야라고 말하는 근데 그 섹스가 첫 섹스다 혹은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의 섹스다. 근데 그때 자기야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연애 놀이 되게 로맨틱한 놀이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스포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감정이입해서 지금 섹스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워. 물론 근데 안 자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랑 또 자기야 거리고 있어. 이 썸남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그 감정이 쌓이는 그래도 기간이 있잖아요.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좀 구별하는 건 좀 말장난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충 아는 좀 감정의 어떤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는 좋아하는 거야. 이 정도는 사랑하는 거야. 이 정도는 진짜 어쩔 줄 모르겠어. 좋아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으면 싶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가벼운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난기도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 사람은 고픈 사람이에요. 사랑이 고픈 사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도 날 사랑하겠지? 라는 어떤 믿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엄청난 감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때는 좀 T가 좀 등장하긴 해야 돼요. 왜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T라서. 근데 이거 해주면 좋아요. 착한 척 하는 사람한테 뭐 어떤 부분이 착한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왜 착한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감정에 빠져요. 착한 감정에. 캐릭터에 이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왜 날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건데 뭐 그냥 사랑하느니, 그런 게 이유가 있냐느니, 그냥 다 좋다느니. 그러면 그래도 사랑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대볼래? 한 가지만 얘기해줘.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심각하게 묻는 게 아니라 나도 웃으면서 나도 널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하면은 자기도 내가 왜 널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감정에 좀 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입을 굳이 내가 깨뜨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사랑한다는 얘기할 사람 맞거든요. 맞는데 어쨌든 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양다리를 걸친다든가 동시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면 뭐 이 사람의 외로움을 좀 속된 말로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에 대한 마음을 키워서 나한테 계속 빠지게 만들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애정 표현도 해줍니다. 그게 저도 느껴지고요. 근데 여태 만나는 동안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표현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무거운 거야. 사실 그냥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하룻밤 사랑도 사랑인데, 그냥 사랑은 또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관이 명확한 거야. 이 기준에 들지 않고 이 상황이 아니면 사랑한다는 얘기하기가 너무 자기는 가벼워 보이고 그런 취급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진지한 거야.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면 안 좋아요, 둘 다. 너무 사랑한다는 게 쉬워도 별로고 너무 사랑하는 거에 인색해도 별로고. 30대 초반인데 외모는 정말 제 이상형인데 술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남자랑 연애하다가 이성으로 찍어 눌러서 헤어졌어요. 절 좋아하면 술을 안 마시게 될 줄 알았어요. 술 없이 못 자고 술 때문에 약속 늦어서 참 술 하나 빼고는 괜찮거든요. 그 하나가 되게 힘드네요. 외모가 너무 제 취향이어서 끊어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의 알코올 조증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확실하게 제가 딱 꽂히는 게 절 좋아하면 술을 안 마시게 될 줄 알았어요랑 참 술 하나 빼고는 괜찮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전형적인 합리화를 하지? 이거는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애 많이 안 해보셨죠? 저 5번 해봤습니다. 몇 살인데요? 33살입니다. 33살인데 5번이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지금 좀 꽃받친 것 같아요. 일단 모순 1. 절 좋아하면 술을 안 마시게 될 줄 알았어요. 그 남자가 술을 마시는 건,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내가 공부를 잘 안 하거나 못하거나 혹은 열심히 하지 않거나 나는 공부 취향이 아닌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바랬는데 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자, 이게 뭘로 들려요? 이 공부랑 지금 부모님 사랑하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이고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아무 관련 없는 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계속 마신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건 별개거든. 그냥 그 남자는 술꾼인 거야. 그리고 모순 2. 참 술 하나 빼고는 괜찮거든요. 아니 지금 그 하나가 문제잖아요. 술을 굉장히 지금 축약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술이 엄청난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좀 뭐 걸러라,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연애하면 피곤하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술은 습관성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은 걸러라보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걸러라를 더 많이 얘기해요. 담배는 그냥 피면 끝이지만 술은 계속 마셔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리 잡고 계속 마시고 사람들이랑 또 같이 마시고 또 정신도 횟가닥 가요. 취하잖아요.
그동안 또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취미는. 그래서 연애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술 하나 빼고 괜찮거든요 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건 또 뭐랑 비슷하냐면 남자친구가 바람을 자꾸 펴요. 근데 바람 피는 거 빼면은 다 괜찮거든요. 바람이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아니 바람이 진짜 얼마나 큰 문제인데 수많은 문제들이 다 겹쳐 있고 바람을 핀다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요. 병도 얻어올 수 있지. 나한테 투자한 애정을 다른 사람한테 쏟지. 그러다가 딴 사람한테 가버릴 수도 있지. 바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처가 많은 친구였고 혼술러였어요. 이미 안 괜찮은 사람이군요. 혼자 얘기하고 혼자 깨달으시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 어쩌라고. 상처가 많으면 술 마셔도 돼요. 옛날에 뭐 싸이월드 때 이런 거 있었잖아. 담배 피는 여자는 욕하지 마. 나는 담배는 피지만 너희처럼 바람은 안 펴. 이런 뭐 중2병도 아니고 상처랑 술이랑 왜 연결시키는데요. 상처 때문에 술을 마신다. 뭐 이건 개소리죠. 그리고 혼술러라고 하신 것도 정말 혼술만 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혼술도 하는 사람인 거겠지. 정말 혼술만 하는 사람이면 아마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 삼을 일은 없었을걸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그거를 감수하고 싶다면 말 그대로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드는 술버릇조차 감당하고 싶을 정도로 이상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등가 교환,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게 코스트인 거지. 맛있을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냥 김밥 천국에 가는 거랑 오마카세를 가는 거랑 똑같이 배는 차지만 이왕이면 나는 셰프가 하고 뭐 엄선하고 뭐 이런 오마카세를 가고 싶어. 그런 분위기도 느끼고 싶고 그러면 돈을 더 내고 코스트를 더 지불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상형인 남자가 나를 만났다. 근데 나는 이 남자가 아쉽다. 그 뜻은 뭐예요? 이 남자의 외모는 사실 이런 하자가 없으면 내가 만나기 좀 힘든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 남자의 외모 때문에 포기를 못할 정도라면 내가 이때까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 잘생겼는데 그런 문제도 없는 남자는 내가 붙잡을 어떤 매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내가 더 괜찮아지거나 얼굴을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없었던 얼굴을 얻으면서 리스크와 코스트를 감당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불공평한 것도 좀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평한 순리대로 좀 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얘도 만나고 너도 만날래. 어때? 난 둘 다 만나야 되겠어. 나 주변에 어차피 여자 많잖아. 너도 알고 만난 거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눈 감아줘. 나 너한테 진짜 잘할게. 디올 레이디백 가질래? 이렇게라도 하든가. 남자를 만나면서 착한 거짓말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하나요? 싸우기 싫어서 그랬다 하면서 이해하라는데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기도 해서요.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그 친구가 레스토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자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여사친이랑 와인 먹은 걸 손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오랜 여사친인데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였다. 근데 그냥 이제 손님이라고 했다. 그게 뭐가 착한 거짓말이에요? 착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사친은 손님이라고 하는 게 더 그림. 내 말이 뻥치고 그 여자한테 여지 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걸렸더니 뒤늦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착하죠? 나쁜 거짓말인데? 제가 의심할까봐 그랬대요. 그니까 지는 죄가 없대. 다 니 탓이래. 클럽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니? 오빠한테 말하면 가지 말라고 하고 걱정할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없었어.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 이해 못하는 남자가 잘못된 거예요. 몰래 클럽 간 여자가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당당하면 말하고 마셨겠지. 네가 싫어할까봐, 네가 의심할까봐 의심할 짓을 하지 말던가가 당연히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꼭 피고 있어야 바람인가요? 바람을 필 가능성을 만드는 것도 바람 아닌가요? 당연히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 있는지 몰라서 순수하게 그럴 수 있겠지만 남자는 의도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요? 숨겼다는 것도 확실하고 변명을 하든 거짓말 하든 신선했으면 좋겠어요. 신선하면 그 컨텐츠로서 볼맛이 있습니다. 와, 이런 방법도 있었네. 야, 이거는 그냥 믿어주고 싶다. 왜 이렇게 뻔하냔 말이야. 난 이게 불만이야.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 솔직히 좋아했다. 나는 얘도 만나고 너도 만날래. 어때? 난 둘 다 만나야 되겠어.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꼬실 자신 있거든? 나 원래 다자연애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폴리아모리 있어 보이잖아. 요즘 트렌드란 말이야. 나 주변에 어차피 여자 많잖아. 너도 알고 만난 거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눈 감아줘. 나 너한테 진짜 잘할게. 디올 레이디백 가질래?
이렇게라도 하든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냐 이거야. 네가 싫어할까 말해. 그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그 싫어할 거 알면 하지를 마. 그런데 저희 언니는 그 사람을 잘 알고 하니 이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아니라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예민했나 싶어서요. 그 저희 언니가 이제 친언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친언니요? 자주 같이 봐서요. 언니분 혹시 연애 경험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 몇 명 만나봤고 평균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엄청 많다고요? 혹시 언니분도 폴리아모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착해서 못된 사람들만 걸리더라고요. 지금 연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 사람이네. 사기 제일 잘 당할 스타일 아니에요? 아유 내가 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언니가 척도가 되어줬네요. 여자 문제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만나시려면. 언니 때문에 만났다고요? 둘 이어준 사람도 언니고.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서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좋아도 철벽 치는 병이 있어요. 이젠 나도 제어가 안 돼요. 뭐부터 해제하면 좋을까요? 철벽을 왜 치죠? 철벽을 치는 본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상처받기 싫고 오해인가 싶고, 뭐 철벽을 뚫어줄 남자를 만납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철벽을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철벽을 피곤하게 매 순간 뚫어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해제해야 되는 건 맞긴 하거든요. 썸남이 집 구했다고 놀러오라 그러는데 내가 왜 그랬고 같이 밥 먹고 헤어지고 제자까지 데려다 주는데 굳이 괜찮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희망을 보기보다는 절망의 대비부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 걱정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타격이 덜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든. 사실 남자뿐만 아니라 많은 일에 사귀기 전에 헤어질 결심부터 하는 스타일이신가? 딱 그 스타일이시니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희망부터 봐야죠. 그 썸남이 어떤 부분이 괜찮아요? 얘랑 만나면 나한테 뭐가 좋을까요? 전 그냥 데이트하는 게 좋은데 거의 모든 연애가 잠만 자다 끝난 게 대부분인 것 같아서 좀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얘기해드리면 어쨌든 둘이 좋으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걱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도망칠 꿍리만 찾고 어떻게 하면 상처 덜 받을까부터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은 만날 맛은 못 느껴요. 근데 외적으로 마음에 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이라도 자려고 하겠지. 이때까지 만나시면서 거의 모든 연애가 잠만 자다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 인 이유는 미안합니다, 본인 업보예요. 본인이 좀 더 머리가 꽃밭이었다면, 좀 더 희망을 줬는 스타일이었다면 그 희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타났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 걱정부터 하는 그 태도가 시작되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그 걱정을 실현시켜줄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데이트할 때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겠다. 오! 나랑 똑같은데? 옛날에 여자 만나러 나갈 때 와, 예쁜 여자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하고 나갔어요.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습관을 들이려고 제가 애를 되게 많이 썼어요. 실제로 저도 걱정부터 하는 스타일이고 부정성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최소한 좌절에 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계속 움직였다고요. 가만히 있어봤자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란 말이 있잖아요. 움직여도 고통이고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면 원래 맞은 데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맞은 데 또 맞거든. 그럼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근데 내가 계속 움직이면 다른 데 맞을 거 아니야. 골고루 맞을 거 아니야. 골고루 맞으면서 이제 골고루 단련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몸이 금강불개가 되겠죠. 제가 지금 그런 상태고요. 나를 죽지 않게 할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을 즐기라고는 절대 얘기 못해요. 못 즐겨요. 진짜 개 아프거든. 근데 최대한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상처를 깊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처를 계속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걱정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희망을 이룰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라는 거죠. 움직이시고 본인이 그 고통에 그냥 몸을 내어주세요. 계속 가드하잖아. 팔로 계속 가드해봤자 그러면 또 팔이 아프단 말이야. 어쨌든 쳐맞아야 돼. 골고루 맞으라고요. 역시 T바군. 그래, 이게 T의 답이다. 이젠 그냥 쳐맞아가면서 연애할게요. 좋습니다. 그냥 쳐맞아요. 안 죽어. 그냥 만나세요. 8살 연하? 개꿀이지 뭐. 나 아직 안 죽은 듯 하면서 만나세요. 그것도 희망이잖아, 하나의. 큰 희망을 찾는 게 아니야. 고통스러운 와중에, 걱정되는 와중에 나름 달콤한 맛이 있다는 거. 이 사람 작업 스타일입니다. 가스라이팅 작업 스타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남자는 지금 본인을 만만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재밌게 그냥 놀자. 술 한잔 하자. 그냥 파티 한번 하자 또. 그게 뭐 그냥 파티일 수도 있고 섹스 파티일 수도 있고. 듀오에서 만났는데 팥빙수 먹으러 가면 사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프터 의향 비치더니 오늘 갑자기 20분 뒤에 서초 집으로 놀러 오라는 거예요. 좀 그런가? 이러면서. 밤에 본인 자취집으로 놀러 오라는 게 제대로 된 남자 맞나요? 이런 사람 처음 봐서 제가 유교거리인가? 이거는 미국 가도 원나잇 남이라고 얘기 듣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소개팅 앱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정보회사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어딜 가나 괜찮은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불순한 사람이랑 건전한 사람이랑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직장도 다니고 가족도 있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결혼정보회사 등록도 하면서 소개팅 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이, 클럽에서 만난 사이, 결혼정보에서 만난 사이,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 누구의 친구 이런 만남의 루트의 의미부여를 크게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돌고 도는 거라서 한 사람이 그 한 군데만 있진 않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편견을 가진 장소들 있잖아요. 라운지 바라든가 소개팅 앱이라든가 흔히들 뭐 여기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 사는 데니까. 그리고 분위기도 더 노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 와중에 괜찮은 사람, 진지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든 좀 오래 만나든 진지하게 만나든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물론 그런 분위기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훨씬 적겠지만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정보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결혼보다는 하룻밤용으로 사용하는. 오늘 갑자기 20분 뒤에 서초집으로 놀러 오라는 거. 그래놓고 좀 그런가? 지 혼자 찔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진심이라고 하는데 진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혼란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다 진심이라고 해요. 왜냐면 진심이라고 안 하면 여자들이 안 넘어오잖아. 남자들이 몰라요? 하루 이틀 만나는 것도 아닌데. 또 선본 사이고 뭐 결혼정보회사 할 정도면 나이도 좀 있을 테니까 여자 경험도 좀 있을 거고. 제가 유교 아줌이에요? 아니요. 그냥 보통 여자인 거예요. 개방적이지 않은 사람인 건데 개방적이지 않다는 말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여자가 그렇지 않다고 나의 그 개방성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고 내가 잘못하는 거지.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얼마나 괜찮든 그 남자가 얼마나 진심이든 간에 그 형태와 방식이 안 맞잖아요. 본인이랑. 안 맞으면 왜 만나게를. 아님 진짜 집에서 놀자고 한 건데 제가 성적으로 오버해서 생각한 건가 혼자 아리송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얘기했어요. 좀 그런가? 좀 그런가라는 말 자체가 이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찔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아무 의도가 없었다면 그냥 눈 똘망똘망하게 귀엽게 집에 놀러와 약간 이런 텐션이었을 건데 절대 아니잖아요. 30대 후반에 능글능글함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교거를 좀 탈출해보겠다. 그래 한번 가볼게 해서 갔다고 칠게요.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혹은 아는 여자 동생들, 라운지바에서 만난 친구들 다 포함해서 한 20명이 자고 간 침대에서 본인도 자게 될 거예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만나고 바로 애프터를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건 본인 자기 집에 자신이 있고 꼬시는 무기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루틴인 거예요. 정말 오는 사람은 이제 오늘 강 나오는 거지. 패턴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와인이 나올 거야. 그리고 뭐 홈바 같은 거 있으면 거의 뭐 집이 아니라 섹스룸이죠. 좀 한두 잔 하고 알딸딸하면 자연스럽게 소파로 가서 넷플릭스도 보고 아까 먹었던 와인 다시 가져와서 또 소파에서 좀 먹고 키스 좀 했다가 침대로 이제 스무스하게 싹 가서 섹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 라이브에 저한테 채팅을 치시겠죠. 박구님 이 남자 괜찮아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 남자가 정말 저한테 진심일까요? 이런 이제 사연을 저한테 아마 올리실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다는 너무 옛날 말이니까 안 봐도 유튜브 각이다. 박호님 예지력 통찰력 감사해요. 큰 기대는 말아야겠네요. 아니 큰 기대가 아니라 작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결정사에서 만났다고 뭐 결혼 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 사람 능력 있고 괜찮으니까 No. 파티에서 만난 썸남이 다른 모르는 여자 허리 감싸고 이야기하던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데 행동 하나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 말은 맞아요. 행동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확실한 건 있죠. 행동도 행동 나름이라는 거. 누가 갑자기 도둑질 했습니다. 그것도 행동 하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장발장이면 좀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쳤겠어. 근데 대도야.
계획 범죄를 저질러서 오션스 11에서 카지노를 털었어요. 그것도 행동 하나죠. 오션스 11은 누가 봐도 도둑놈이잖아요. 행동의 횟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강도, 종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모르는 여자 허리를 감싸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다. 그 남자와 지금 본인은 파티에서 만난 사이다. 그 뜻은 뭐냐? 그 남자는 파리피플. 파티에서 한 명 건져가야 되겠다. 근데 최대한 많이 번호 다 뿌려놓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랑 연락해서 한 명만 건지면 오늘 성공.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하나가 열보다 큰 거야. 혹은 열만큼 큰 거야. 와, 편견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뭐 사실, 확정, 팩트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딴 여자랑 제가 키스를 했어요. 와이프가 그걸 봤어요. 그 행동 한 번이잖아. 난 바람핀 거 아니다. 어쩌다 보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상황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제가 변명은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믿어달래. 그 행동 하나로 나를 판단하지 말래. 모텔 간 것도 아니잖아. 그냥 키스만 한 것 뿐인데 말이 되냐고 이게. 싹싹 빌어야지 그냥. 그럼 바람핀 거지 그거는. 행동 하나지만. 그럼 판단해도 돼요. 좀 바람핀 유부남 새끼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 밤에 막 연락 오면 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밖이야. 뜬금없는 문자를 보내보지만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나가주는 거지. 재밌게 그냥 놀자. 술 한잔 하자. 그냥 파티 한번 하자 또. 그게 뭐 그냥 파티일 수도 있고 섹스 파티일 수도 있고. 남자가 관심 있다고 해서 연락 받아줬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자기 싫어하는 줄 알아서 전화하는 것도 고민했다 그러고. 전화 처음 해봤는데 2시간 동안 자꾸 귀엽다 하고. 넌 나한테 관심도 없고 뭐 꼬실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얘기하는데 막상 DM은 진짜 싸가지 없게 해요. 노력한다고 하는데 관심 있다는 사람 이게 맞아요? 이 사람 작업 스타일입니다. 가스라이팅 작업 스타일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지가 먼저 다가왔는데 그래놓고 내가 호응 안 해준다고 뭐라 해.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작업 스타일이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냐? 매력 레벨이 좀 낮은 사람, 자기보다 낮은 여자한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가?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남자는 지금 본인을 만만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가지고 지금 고민까지 하실 정도고 답답해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걸 보니까 아마도 조건적으로 그 남자가 본인보다 괜찮거나 본인 눈에 참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지. 되도 안 한 사람이거나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죠. 묻지도 않겠죠 이렇게. 뭐야 병신 하고 넘어가겠지. 잘생기긴 했어요. 다시 무시할게요. 뭐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지.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냥 즐기는 정도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생겼으면 그래도 되죠. 남자들은 왜 이렇게 급할까요? 호기심, 호감 갖고 알아보려고 하면 지 혼자 유사연애하면서 급발진하길래 끊어낸 사람만 3개월간 10수명인데요. 이성적인 관계에서 계속 부담만 드니까 연애 냉소적이어지고 이성들이 싫어져요. 원래 연애가 이렇게 어렵나요? 내 눈앞에 괜찮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별로인 사람만 나타나면 진짜 현타 오긴 해요. 되게. 여자들이 더 많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인상의 어떤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매력의 조건이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른데 남자는 일단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간 10수명을 만나는 게 외모만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남자는 좀 어려워요. 남자의 어떤 매력 조건은 외모가 1순위가 아니거든. 여자가 예쁘다고 하는 그 얼굴이랑 남자가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외모 조건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왜냐하면 남자는 정말로 순수하게 외모를 봐요. 외모의 아름다움에 끌려요. 하지만 여자들은 순수하게 남자의 아름다움, 멋짐에 끌린 게 아니라 멋지다는 이미지,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미지는 개입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상황도 있고 그 사람의 다른 어떤 능력들, 발언들 이런 것들도 다 그 이미지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몇몇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잘생기면 끝이지, 뭐 차은우만 끝이지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차은우 옛날에 제가 아스트로라는 그룹으로 마리텔 나왔을 때 차은우 잘생겼다, 이 사람이 제일 잘생겼네 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채팅에 많이 없었어요. 그 당시가 차은우가 유명해지기 몇 년 전이었는데 그게 쌓이면서 어떤 특정한 차은우만의 어떤 이미지가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와 차은우 진짜 멋있다, 잘생겼다, 와 이 새끼 존잘 이런 느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지. 그래서 남자들은 쉽게 사랑에 빠져. 쉽게 급발진할 수 있고 뭐 일단 연애를 시작은 할 수 있죠. 자기 기준에서 외모가 괜찮기만 하다면. 근데 여자들은 다르죠.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조건이 괜찮다 하더라도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런 걸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연애까지 가려면은 형성되는 이미지와 여러 가지 서사들이 필요하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이제 남자들을 안 기다려준다 이거지. 왜? 난 이미 검증 끝났거든. 유사 연애가 아니라 진짜 연애를 하는데 이 여자가 바로 안 받아주니까 그냥 적당히 유사 연애인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이때 이제 여자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현타는 좀 오실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옛날 수강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던 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세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랑 무조건 3번 만나야 된다. 5가지면 그냥 사귀어봐도 된다. 이 마음이 안 가도 돼요. 마음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흘러가고 추억이 같이 쌓이면 만들어지거든. 이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괜찮은 조건에 맞기만 하다면.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걸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좀 냉정하긴 하지만 연애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완전히 차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거죠. 페이스가 좀 안 맞으면 걔들 페이스에 맞춰주세요. 그 유사 연애에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오해지거나 혹은 별 보고 미안해 헤어져서 쉽게 헤어지는 괜찮은 사람을 썸에서 완벽하게 다 을 하고 연애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괜찮은 사람을 고르기가 막상 연애 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 엄마란 말이야. 너희 아빠랑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니까 또 새로운 모습 튀어나오고 그 뜻은 뭐예요? 썸 단계 몇 %일까요? 연애가 아니라 본인이 너무 조급하고 남자들은 빨리 사귀고 싶어서 조급하고 본인은 빨리 괜찮은 사람 검증해서 완벽하게 정착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사귀었고 고쳐 쓰려다가 내 기운 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헤어질 수 있어. 그거 아니라고 판단되면 빨리 헤어져야 돼. 왜 개똥을 고쳤어요? 개똥은 그냥 한 번 사귀면은 무조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한 번 마인드? 헤어질 때마다 이별하는 기분?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실제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헤어지세요. 쉽게 헤어지. 내가 친구한테 연애 초반이요. 네. 또 티발론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없어요? 입 있으시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나쁜 사람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흔히 극복해야 한다고 이들 하는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3달간 하던 고민 해결했다. 존잘 받고 고맙고 싸합니다. 첫눈에 꽂혀서 사귀다 남친 돼서 헤어졌는데 기다려달라고 만나고 그런데 몇 달에 한 번씩 사업이 자리 잡힌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10년 만나자고 할까요? 근데 몇 달 만에 만나도 서로 만나는 게 사귀는 건지 미련인 건지 정의. 사업하는 남자다. 즉 올인할 수 없다. 2년 별 소식이 없다. 여러분들은 그 남자는 너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안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마음은 있겠죠. 사업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가지지 못한다면 10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을 투자를 하죠. 물론 10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단 투자를 하려면 남자친구 싫으면서 다른 남자들 열심히면서 그 남자가 절대 아닌 거야. 본인 입장에 남자는 그저 보험인 거야. 마치 남사친이 나중에 딱히 옆에 누가 없으면 결혼하자 뭐 이런 장난치잖아. 껴있는 장난. 그래도 연인으로 시작이지만 그런 형태가 되어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자가 기다리든 딴 남자랑 기다리든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암묵적으로 척 사실은 보험만 순정인 척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갑이고요. 연애 올인 뭐야 38이 지금 모자랄 판에 그런 빛이나 말은 진심이라 제가 놓칠 수도 만나서 누가 처음 만났는데도 사랑에 빠진 척 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남자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묘한 관계 구도를 활용하는 게 사업가의 또 거든요. 그거를 갖춘 남자겠지. 얼마나 늘 말하는 거 보면 늘 몇 달에 한 번씩 누가 못해. 제가 사랑주의자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는 사람이 가장 진심이 말 예쁘게 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톡이나 통화를 자주 해요. 보험이라는 건 변함이 제가 봤는데 싶네요. 이잖아요. 본인이 말에 휙 넘어가서 다른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으면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38 먹었으면 친구야. 우리 나이 때 그런 거 믿으면 제가 라는 웹툰을 좋아했었어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좀 명작이고 우주에서 가장 부자인 귀족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사람
있어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믿지 말라. 띵언이에요. 믿음을 되게 된다. 하지만 믿음은 웬만하면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엔 어떤 이용 가치,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마련. 100% 믿는 10년이라고 말하면서 당한 듯. 소신 말은 좀 할게요. 가스라이팅 말을 남녀 마세요. 뭐 가스라이팅이다. 자기 있고 말려들어 당했대. 근데 그런 가스라이터예요. 그 정도 인간관계가 어떻게 빛을 믿는 거였죠. T거든요. 정확하게 눈빛 어떤 스러운지 얘기해 주세요. F라. 그래 보이네요. 그게 오히려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한테 표현하고 미래에 대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네. 지금 채팅만 하는데 난 진짜 좋아. 내가 사람 진짜 잘 보는 거 알잖아. 사람 많이 만나면서 사람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채팅, 그 댓글, 이 끈 거 그 봐도 그 사람이 느껴지거든. 그 진짜 너 진짜 사귈래? 무남이라도 괜찮아? 방금 제 눈빛 진심 같아? 진심일까요? 말 예쁘게 못하냐고. 들림요. 안 들리지. 근데 이 얘기 계속 반복하고 보고 하면 더 넘어가겠지. 안 들린 척하고 있네. 결국엔 거기에 넘어가 놓고. 모든 거짓말에는 사실을 30-40%만 섞어도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눈빛 절대 믿지 마세요. 뭐 나는 눈을 보면 알아. 와 진짜 사람 보는 눈 얼마나 없으면 눈빛을 보냐.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결과만 보세요. 그 사람의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에 10년 기다려? 36살한테. 진심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행동도 봤어요. 헤어지기 전에는. 헤어졌잖아요. 헤어진 게 가장 큰 행동 아니에요? 왜 사귈 때 행동만 봐요? 지금은 헤어진 상황인데 헤어진 다음 행동을 봐야지. 관계 유지하는 게 답답해서요? 마음 정리하려고요. 그때 차라리 마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관계를 2년이나 유지한 게 용타. 기대를 했으니까 유지한 거겠죠?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그 남자는 충분히 보여줬고요. 충분히 기다렸고요. 충분히 후구였어요. 네, 새로운 사람, 안정된 사람 만나야죠. 근데 좀 걱정되긴 해요, 솔직히. 또 감언이설 제일 잘하는 사람 선택할 것 같아서. 또 눈빛 이렇게. 와, 그런 남자가 다 있냐. 내가 잘할게. 진짜 너한테 올인할게. 걱정하지 마. 그럼 같이 있을래? 뭐 이런 남자한테 넘어가겠지. 안 그럴게요. 난 말은 안 믿는데. 행동으로 괜찮은 남자를 고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채팅으로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아니 행동도 본다고요. 행동도 본다고 말을 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이때까지 보여준 본인의 행동과 결과는 결국에 말을 하는 남자에게 넘어가서 인연을 낭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본인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신 거고 저는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펙은 본인이 결과와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에 해드릴 거예요. 사랑이란 감정 앞에서 흔들리지 마셈. 아니다 싶을 때 손절시셈. 시간 낭비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감정적인 영역이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막상 진짜 감정의 그 파도가 쳐왔을 때 제대로 극복하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경험상. 근데 진짜 그 당사자가 되겠어. 감정이 파도가 쳐서 진짜 그러고 싶은데 진짜 그러기 싫은데 하면서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어른의 연애가 된다. 네네 감사해요. 정신 차리게 되네요. 지금은 정신 차렸겠지만 아직 행동으로 알았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화이팅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닿은 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